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시당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주가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우주는 시끄럽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을 뿐이죠.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우주를 향해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목소리들이 녹음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사와 과학자들이 애써 감추려 했던 우주에서 날아온 가장 소름 돋는 신호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어폰 꽂으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소리는 실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신호, 1977년의 비명, 와우 시그널. 1977년 8월 15일 밤, 미국 오하이오주의 전파 망원경이 우주의 한 지점을 지나가던 찰나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사이로 갑자기 고막을 찢을 듯한 신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신호는 정확히 72초 동안 지속됐습니다. 당시 당직을 서던 천문학자 제리 에머는 데이터 용지에 찍힌 숫자를 보고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와우, 이게 왜 미치도록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신호의 주파수는 1420MHz, 바로 우주의 기본 원소인 수소의 언어이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통신용으로 쓸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확신했던 바로 그 금지된 주파수였기 때문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신호는 우주 전체에 뿌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레이저 포인터를 쏘듯 지구를 향해 정확하게 조준 사격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답장을 보내려고 다시 그곳을 봤을 때 거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도, 행성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과연 그날 밤 텅 빈 허공 속에 숨어 있던 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인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좌표를 확인하고 떠난 걸까요? 두 번째 신호, 달의 뒷면에서 들려온 휘파람. 여러분이 아는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 그들이 달에 가기 전 예행 연습을 했던 아폴로 10호를 기억하십니까? 1969년 5월, 아폴로 10호는 달의 뒷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끊기는 절대 고독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2달 전 최종 리허설을 위해 달 궤도까지 갔던 아폴로 10호가 있었습니다. 1969년 5월, 아폴로 10호에 탑승한 3명의 베테랑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뒷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달은 지구와 자전주기가 같아서 우리는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죠. 반대로 달의 뒷면으로 들어가면 지구와의 모든 전파 교신이 차단됩니다. 완벽한 고립, 절대적인 침묵의 공간이죠. 그런데 지구와의 연결이 끊기고 정막만이 흘러야 할 그 순간, 우주 비행사들의 헤드셋에서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이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치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듯한 기괴한 멜로디로 변했습니다. 윙, 휘잉 하는 소리가 좁은 우주선 안을 가득 채웠죠. 당시 비행사들이 나눈 실제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그들이 느꼈던 당혹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유진 선원이 묻습니다. 야, 저 소리 들리냐? 존영이 대답합니다. 무슨 휘파람 소리 같은데? 다시 선원이 말합니다. 이거 진짜 기괴한 음악 같지 않아? 이 낯선 소리는 무려 1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산소 탱크가 터질지도 모르는 극한의 상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괴음까지 들리자 비행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지구로 귀환한 뒤 이 사실을 보고할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혹시라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서 앞으로 우주 비행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결국 그들은 보고했고 나사는 이 기록을 1급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이 지난 2008년에야 이 육성 테이프가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나사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전파 간섭이다. 달 착륙선과 사령선의 무전기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난 소음일 뿐이다. 하지만 당시 그 소리를 직접 들었던 아폴로 15호의 조종사 알 워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사는 원래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대중이 겁먹지 않게 덮어버린다. 거기서 소리가 났다면 그건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달 내부는 비어 있다는 공동설, 그리고 달의 뒷면에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는 음모론. 과연 그날 비행사들이 들었던 건 기계의 오작동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달 내부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거대한 기계 장치의 구동음이었을까요? 세 번째 신호. 13,000년의 감시자 블랙 나이트 위성. 앞에 두 가지가 소리였다면 이번엔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9년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라디오 수신 실험을 하던 중 기이한 신호를 포착합니다. 1, 2, 3, 1, 2, 3.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수학적인 패턴. 자연계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신호였죠. 테슬라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지구 밖, 지적인 존재가 보내는 신호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년 뒤인 1954년, 미국의 한 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립니다. 지구 궤도에 2개의 미확인 위성이 돌고 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건 그로부터 3년 뒤인 195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구상에 위성을 쏠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던 시절에 이미 하늘에는 무언가가 떠 있었다는 겁니다. 1960년 미국 해군의 레이더에도 이 검은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이 물체는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도는 극궤도를 돌고 있었는데 당시 인류의 기술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고난이도의 비행 궤도였습니다. 게다가 속도는 당시 위성들보다 3배나 빨랐죠.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위성에게 블랙 나이트, 즉 흑기사 위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1998년 나사의 우주왕복선 인데버호가 우주에서 작업 도중 이 물체를 선명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진 속 물체는 칠흑같이 검은색의 불규칙한 기하학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위성의 궤도와 신호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무려 13,000년 전부터 지구 궤도를 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13,000년 전이면 인류가 동굴에서 살며 돌도끼를 쓰던 시절입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부터 저 위성은 지구 상공에 떠서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전쟁을 하고 우주로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해 왔다는 걸까요? 물론 나사는 이 사진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건 그냥 우주 유형 중에 놓친 방열 덮개, 즉 우주 쓰레기일 뿐이다. 하지만 테슬라가 들었던 100년 전의 신호, 그리고 1950년대에 관측된 레이더 기록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방열 덮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신호를 보낸 걸까요? 어쩌면 블랙 나이트 위성은 지구라는 거대한 실험실을 관찰하기 위해 고대 외계 문명이 설치해둔 CCTV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우주에는 암흑의 숲 가설이라는 소름 끼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가 이토록 조용한 이유는 생명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사냥꾼이 득실거리는 어두운 숲처럼 자신의 위치를 들키는 순간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너무나도 순진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스마트폰 전파를 우주 사방으로 쏘아대며 나 여기 있어, 여기 먹잇감이 있어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으니까요. 1977년의 와우 시그널, 달의 뒷면의 휘파람 소리, 그리고 지구 궤도의 감시자 블랙 나이트. 이들은 어쩌면 우리의 철없는 외침을 듣고 찾아온 포식자의 척후병들은 아닐까요? 와우 시그널이 72초 만에 끊긴 건 신호가 끊긴 게 아니라 좌표 확인이 끝났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창문 밖을 한번 쳐다보세요. 밤하늘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정막 너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그리고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검은 주파수였습니다.